유령 결혼식. 옛날 어느 마을에는 유서 깊은 저택이 있었다. 저택은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했지만 저택에는 오래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서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결혼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혼식은 신부가 결혼식 전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택에는 신부의 유령이 떠돌며 자신이 못다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민준과 지영은 저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택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 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영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둘은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저택은 외관상 아름다웠지만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들을 지나며 둘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때 지영은 오래된 드레스룸에서 한 벌의 결혼 드레스를 발견했다. 드레스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있었다. 지영은 그 드레스를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드레스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영은 드레스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춰졌다. 그 여인은 바로 그 저택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한 신부였다. 신부는 슬픈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결혼식을 완성해줘. 지영은 잠에서 깨어나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꿈에서 본 신부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지영은 신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고 민준은 망설였지만 지영의 강한 의지에 결국 동의했다. 그날 밤 지영과 민준은 다시 저택을 찾았다. 지영은 드레스룸에서 결혼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딱 맞았다. 마치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민준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저택의 큰 홀로 향했다. 홀에는 오래된 결혼식 장식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홀을 걸어가며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 순간 홀의 촛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신부의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신부는 지영에게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신부의 유령은 민준과 지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결혼식을 완성시켜 주었다. 신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영은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저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저택의 저주가 풀렸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영과 민준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신부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자신이 신부의 유령을 다시 보고 있다고 느꼈다. 거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지영은 점점 두려워졌다. 민주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영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신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의 몸을 빌려 결혼식을 완성했어.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줘야 해. 지영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신부의 유령이 자신을 대신해 결혼식을 완성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영은 자신이 저택의 저주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지영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지영은 저택으로 돌아가 신부의 유령과 대면했다. 신부는 지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지영은 신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저택의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에는 신부의 결혼식 날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지영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신부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라졌다. 지영과 민주는 저택의 저주가 풀리고 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지영은 신부의 영혼을 해방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저택을 다시 찾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저택의 이야기를 잊기 시작했다. 저택이 무너진 자리는 이제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지영과 민주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받았다. 어느 날 지영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신부의 결혼식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다. 그 기록에는 신부의 이름이 은지였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저택의 주인이었던 현우라는 사실이 적혀있던 담란에 적혀 있었다. 은지와 현우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은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영은 은지와 현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은지의 영혼을 해방시키면서도 현우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현우 역시 은지의 죽음 이후 저택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영은 현우의 영혼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영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둘은 현우의 영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저택이 무너진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현우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영과 민주는 저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현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현우가 은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현우가 은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와 함께하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은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영혼이 그들 곁에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과 지영은 현우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영혼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지와 현우의 사랑이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두 영혼이 평화롭게 쉬기를 기원했다. 갑자기 은지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녀는 현우의 영혼과 함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두 영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지영과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은지와 현우는 마침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지영과 민준은 두 영혼이 평화롭게 쉬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은지와 현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와 현우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그들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롭게 쉬게 된 것을 축하했다. 마을은 은지와 현우를 기리기 위해 저택이 있던 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은지와 현우의 사랑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그들의 사랑을 기렸다. 지영과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유령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영혼이 평화롭게 쉬게 된 것을 기뻐하며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갔다. 유령 결혼식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은지와 현우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배웠다. 마을은 은지와 현우의 사랑을 기리며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원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은지와 현우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념비 주변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은 은지의 결혼식에서 사용될 뻔했던 꽃들로 가득 채워졌다. 정원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찾으며 은지와 현우의 사랑을 기억했다. 한편 지영과 민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은지와 현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책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다. 책에는 지영과 민준이 직접 겪은 경험과 두 영혼을 해방시킨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독자들은 은지와 현우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힘을 느끼고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배울 수 있었다. 지영과 민주는 이제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을 도우며 각종 초자연적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지영과 민준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결혼식장에서 신부로 서 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곳에는 수많은 유령이 함께 있었다. 소녀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영과 민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지영과 민주는 소녀의 꿈에 나타난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기록을 뒤지며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한 에벤던 결혼식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수십 년 전 결혼식 당일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신랑과 하객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다. 결혼식장은 그 이후로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지영과 민주는 소녀와 함께 결혼식장을 찾아갔다. 결혼식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화재의 흔적과 함께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영과 민주는 그곳에서 소녀가 꿈속에서 본 장면과 일치하는 것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혼식장의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결혼식장을 둘러보던 중 지영은 한쪽 구석에서 신부의 베일을 발견했다. 베일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신부의 슬픈 영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영은 베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소녀와 함께 영혼을 해방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그들은 베일을 결혼식장의 중앙에 놓고 신부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다. 신부의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의 촛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지영과 민주는 신부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영은 소녀에게 신부의 영혼에게 말을 걸게 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신부의 영혼이 나타났다. 신부는 슬픈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결혼식이 완성되지 못한 채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과 민주는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결혼식을 완성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소녀와 함께 결혼식장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 신부의 베일을 중앙에 놓고 결혼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들은 신부의 영혼이 자신의 결혼식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신부의 영혼은 다시 한번 나타났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결혼식을 진행했다. 신랑의 영혼도 나타나 그들의 결혼식을 함께했다. 두 영혼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완성하며 평화롭게 사라졌다. 지영과 민준, 소녀는 두 영혼이 평화롭게 쉬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결혼식장을 떠나며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영과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송했다. 결국 지영과 민주는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은지와 현우, 그리고 결혼식장의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